조광현의 좋은 책 나누기, 약과 병원에 의존하던 건강주권을 회복하라. 기능의학 전문의 조한경 박사의 환자혁명을 소개합니다. 그동안 알고 있는 건강과 의학 상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실 겁니다. 미국에서 하루에 의료과실로 죽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무려 700명이 넘는다. 의약품의 부정적 효과가 1위다. 현대의학의 가장 큰 비극은 제약회사가 의료계를 장악했다는 데 있다. 질병을 정복한다거나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것과 같은 고결한 목표를 갖고 있지 않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은 보약 같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음식이고 병을 일으키는 것도 음식이며 병을 고치는 것도 오로지 음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의 효능은 때론 막강하다.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은 전부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합성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다. 환자가 당뇨 진단을 받아 당뇨약을 처방받게 되면 그 약은 당뇨를 고치려는 목적으로 처방된 것이 아니다. 앞으로 평생 먹으면서 혈당을 관리하는 약이다. 현대의학은 당뇨 치료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혈압도 콜레스테롤도 암도 모두 마찬가지이다. 생활습관 교정과 식습관 개선이 훨씬 더 절실한 만성질환이나 성인병도 모두 응급의학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문제다. 음식으로 치료할 것을 약으로 치료하는 것이 문제다. 최근에는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음식, 수면, 스트레스 관리, 운동, 생활습관 교정 같은 것들이다. 잠 좀 자고 스트레칭을 하는 것처럼 간단한 행위가 치료 차원에서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을 보고 환자들 스스로 놀란다. 기능의학은 몸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고 몸에 해가 되는 것들을 빼내라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음식이 곧 약이고 약이 곧 음식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현대의학이 증상이나 환부에 집중한다면 기능의학은 환자 자체에 집중한다. 나는 환자를 보는 입장에서 염증 반응으로 만성 통증에 시달리는 환자들, 당뇨, 고혈압, 과체중의 대사증후군 환자들, 살을 빼고 싶은 다이어트 환자들, 아이들 알레르기와 아토피, 천식 등 자가면역 질환 등을 치료할 때 가공식품부터 끊고 시작한다. 가공식품만 끊어도 많은 것이 달라진다. 지금까지 먹어오던 대로 가공식품을 계속 먹으면 아무것도 못 고친다. 건강은 투자이지 지출이 아니다. 유기농 식품을 먹으려는 시도는 결코 유난 떠는 것이 아니다. 괜찮은 투자다. 진짜 보험은 따로 있다. 진정한 보험이란 유기농 딸기, 강황, 야채 주스 갈아 마시고 운동하고 잠 잘 자고 스트레스 없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만한 보험이 없다. 영양제 복용을 혼자 시도할 것을 권하지 않는다. 복잡하기 때문이다. 영양학을 공부한 의사들, 기능의학을 잘하는 의사들을 찾아가 상담할 것을 권한다. 건강을 위한 가치 있는 투자라고 확신한다. 수면 부족은 얼마나 위험할까? 하루 수면 시간이 5시간 미만일 경우 전체 사망률은 15% 증가한다. 수면 부족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것이다. 잠자는 일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 잠자는 시간을 아까워하면 안 된다. 어찌 보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투자라 할 수 있다.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는 웃음이 명약이다. 놀라운 것은 억지 웃음도 충분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사실이다. 당뇨의 진짜 원인은 인슐린 저항이다. 당뇨병이 악화되는 것은 인슐린 저항이 점점 심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혈당은 그저 인슐린 저항의 증상 중 하나일 뿐이다. 그러니 약물로 혈당을 조절하는 것은 당뇨병을 고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실제 당뇨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환자들의 당뇨병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것이다. 당뇨 환자들에게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혈중 인슐린 농도를 낮추는지가 관건이다. 당뇨병을 철저하게 식습관병이다. 식습관병이라면 치료도 식습관이 되어야 한다. 식습관병을 약물로 치료해보겠다고 시도하고 증상만 보면서 병이 나아지고 있는 신용만 하고 있을 순 없다. 인슐린 수치를 낮추는 방법이 여럿 있는데 그중 간단한 건 몇 가지를 소개하면 우선 간헐적 단식을 꼽을 수 있다. 간헐적 단식을 통해 인슐린을 낮춰주면 인슐린이 인슐린 저항을 유발하고 인슐린 저항이 인슐린 수치를 높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환자들에게 영양학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다. 칼륨이 인슐린은 낮춰준다.
그리고 비타민 B도 인슐린은 낮춰준다. 고혈압 환자들이 혈압을 낮추기 위해 시도해 볼 만한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간헐적 단식과 탄수화물, 제한식 그리고 질 좋은 수면이다. 세 가지 모두 병행하면 가장 좋다. 콜레스테롤이 높아졌다면 가장 먼저 점검해 봐야 할 두 가지가 염증과 스트레스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위해선 결국 체내의 염증을 낮추는 것이 관건이다.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은 기본이다. 올바른 음식과 충분한 수면 시간, 스트레스 관리는 기본이다. 햇빛을 쬐는 것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통증의 원인은 예외 없이 염증이다. 어딘가 아프다면 이는 반드시 염증이 있다는 것이다. 현대인의 식습관은 진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식품 첨가물로 만들어진 음식과 유사한 정체불명의 물질을 먹는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금세 또 배고프다는 신호가 올 수밖에 없다. 앉은 자리에서 2000칼로리를 먹어 치워도 영양분이 없는 음식이라면 몇 시간 후에 다시 배가 고플 수밖에 없다. 반면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된다면 600칼로리만 먹고도 배가 고프지 않다. 살이 찌고 빠지는데 관여하는 호르몬은 수도 없이 많다. 알아두면 좋을 몇 가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그네슘 섭취를 늘리는 것이다. 둘째, 사과 식초나 감식초도 도움이 된다. 화학 식초가 아닌 직접 발효해서 만든 진짜 식초만 해당된다. 현미채식이나 저탄고지를 선택하기 전에 가공식을 끊고 진짜 음식을 먹어볼 것을 권하고 싶다. 적어도 편의점에서 사 먹는 가공식품보다는 훨씬 안전하다. 28. 암 진단을 받았을 때 환자가 취해야 할 가장 올바른 행동은 무엇일까? 전적으로 의료진을 믿고 병원 치료를 잘 받는 것일까? 나는 감이 아니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문제를 남에게 떠맡기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좋은 결과가 나올 리 없다.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최선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좀 더 완벽한 세상에선 그것이 가능할지 몰라도 현재로선 아니다. 결국 최종적인 치료 선택의 부담은 환자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 일반의 인식과 달리 대부분의 경우 암이 처음 발견되었을 때는 응급 상황이 아닌 경우가 많다. 오히려 만성질환이고 대사질환이다. 그러니 환자 스스로 시간을 두고 관심을 갖고 연구를 시작해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환자가 충분한 정보를 접했다는 가정 아래 본인의 치료에 대해 지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것이 병원의 표준 치료가 되었건 한방 치료가 되었건 대체약이 되었건 민간요법이 되었건 상관없이, 왜냐하면 누구한테나 똑같이 효과가 나는 암 치료법은 없기 때문이다. 어쩌다 보니 독극물을 혈관에 넣어 암 치료를 시도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괜찮다고 받아들일 정도의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해서 확실히 암이 낫기라도 하면 괜찮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치료는 치료대로 실패하고 장애와 고통만 얻는 경우가 많다. 암에 걸려 죽어가는데 항암 치료에 매달린다면 죽기 전에 먼저 경제적으로 파산하고 몸은 몸대로 고생하다가 결국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음에 이른다. 미국에서 암으로 죽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다. 대부분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죽는다. 부작용이 아니다. 항암제의 직접적인 작용이 맞는 표현이다. 암을 치료할 때 병원 치료보다 더 신경 써야 할 것은 첫째, 성격과 스트레스 관리, 둘째, 깨끗한 음식과 충분한 영양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영양분은 무기와 같고 면역체계는 군대와 같다. 영양이 없으면 무기 없이 싸우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면역이 망가지면 싸울 수가 없다. 항암 치료는 면역을 망가뜨린다. 위에 두 가지가 주가되고 병원 치료가 부수적인 치료가 되어야 한다. 특히 성격과 스트레스 관리는 면역과 깊은 관계가 있다. 암 환자가 제일 먼저 디톡스해야 할 것은 간이나 대장 같은 장기가 아니라 바로 머리다. 생각, 정신, 영혼이다. 감정 청소가 필요하다. 부정적인 생각이 암의 원인이 된다는 건 가설이 아니라 사실이다. 과학적으로 증거가 너무 많다. 용서, 화해, 사랑, 대충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는 성격, 큰 웃음은 암을 몰아낸다. 억지로 혹은 가짜로 웃어도 우리 뇌는 모른다. 진짜로 웃는 줄 알고 엔도르핀과 같은 행복 호르몬을 분비한다. 필요하면 웃음학교라도 다녀야 한다. 웃음학교는 삶과 죽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많이 웃는 사람이 장수한다.
제발 많이 웃으시라. 암 환자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긍정적인 사고다. 면역력을 높이기 때문이다. 암과 싸우기 위해 내가 갖고 있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면역력이다. 반면 부정적인 생각은 병원균이나 바이러스보다 우리를 더 빨리 죽인다. 암은 사형 선고가 아니다. 암은 증상이다. 몸이 건강하지 않다는 신호다. 생활습관과 사고방식을 바꿔야 할 때다. 달라지지 않으면 병은 그대로 진행된다. 확 달라져야 병의 진로가 바뀌지 않을까 기대라도 해볼 수 있다.